저는 신라젠과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 이 8,000원의 2배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8,000원의 2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갈지 그게 이렇게 횡보하면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8,000원이 7,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코오롱 티슈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쳐다보세요. 절대 거래하지 마시고요. 통상적으로 거래 재개되는 주식의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코오롱 티슈진과 신라젠은 다시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아까 도댕이님께서 이야기했죠. 다시 거래 정지가 돼서 이렇게 될 확률은 제로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뭐하러 이걸 거래 재개시켰죠? 한국 거래소에서 여기서 거래를 재개시켰잖아요. 여기서 거래를 재개시킨 다음에 이렇게 뭔가 해먹으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다시 재개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상장 폐지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거기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소명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항상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거래 재개 주식은. 지금 이 얘기가 오히려 단타보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설마 티슈진 들어갈 생각이신 건 아니죠.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님께서는 지금 들어오셨나 보네요. 예. 이미 들어갔습니다. 작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큰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더 하락하고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미래의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제가 코오롱 티슈진하고 신라젠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 무한 배터리가 과연 상장 폐지를 맞는지 그래서 종이 조각이 되는지 제가 코오롱 티슈진이랑 신라젠에 투자한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익을 보고 나오는지는 보시면 됩니다. 예, 신뢰가 없는 종목이죠. 신뢰가 없는 종목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무엇을 신뢰했냐면 그냥 저는 거래재개 종목의 어떤 주가 흐름, 일반적인 주가 흐름이죠. 대부분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고 그렇게 해먹는데 그 해먹는 과정 속에서 공포에 사는 거죠. 지금 사람들 다 망한다 망한다 여기 게시판 가면은 아주 그 비통함이 묻어나는 댓글들이 많아요. 신라젠의 게시판이라든지 코오롱 티슈진 게시판 가면은 오늘도 뭐 티슈로 눈물을 훔쳤다. 새해 첫날부터 뭐 티슈를 가지고 눈물을 닦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이제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상당히 위험한 투자고 상장 폐지를 각오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상장 폐지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시간이 말을 해줍니다. 이 앞에 시간. 이 많은 시간 동안 얼마든지 상장 폐지를 할 기회가 있었고 거래 재개를 시키지 않고 그냥 여기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는데 거래를 재개시켜 놓고 여기서 다시 거래 정지를 시키고 상장 폐지를 시킨다고요? 제가 볼 때는 향후 1년이라든지 2년 이내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금용신님 카카오뱅크 망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 많이 올랐죠. 자, 차트 보면 이런데요. 이거는 뭐 고점이니까 이거는 그때 유동성 장세에서의 고점이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때 미친 척하고 몰빵했으면 2배 먹잖아요. 며칠 사이에. 여기가 34,000원인데 7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배잖아요. 2배.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이렇게. 자, 코오롱 티슈진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통상 3개월 정도의 기간 하락이 이루어지면 반등 나옵니다. 재상장한 주식들의 차트를 잘 연구해 보시면 고점 찍고 나서 여기 고점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반등 나오기 시작해요. 그 반등이 뭐냐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10월 26일인데 12월 26일이 여기가 2달이네요. 여기가 2달이네요. 여기가. 그럼 앞으로 7,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000원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하면서 거기서 한 최소 30%, 3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물려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오롱 티슈즈는 여기서 매도할 구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냐면 최소한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상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안 올라와도.
아무리 안 올라와도 12,000원까지는 다시 올랐다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렇게 갔다가 예, 여기가 지금 코오롱 티슈진으로 따지면 여기잖아요. 여기 12,000원 12,000원 부근이 일야의 첫 번째 저항선이었죠. 여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매물대가 있으니까 못 뚫고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2배 정도까지도 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여기 12,000원 여기 부근에서 매도할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 코오롱 티슈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바닥 다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올랐다가 7만 원까지 찍고서 다시 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진 거잖아요. 코오롱 티슈진도 여기서는 하한가로 떨어지기에는 이미 악재가 이미 다 나올 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뜬금없이 이런 하한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런 그림.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 이게 생각보다 길을 수 있고 여러분 이 구간이 이만큼 길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 바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뭐 3, 40% 정도의 수익률은 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건데 티슈진이 이 고점을 24,000원을 뚫는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비합리적인 거죠. 그냥 비합리적인 거고 옛날부터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 저는 상장 폐지될 거라고 봤거든요. 상장 폐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코오롱 티슈진하고 신라젠이 상장 폐지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리는 주식으로 봤는데 이렇게 재개가 되는 시점부터 저는 이제 관심 종목이 된 거죠. 거래가 재개되면 일단은 급등 나오는데 이때는 여러분 거의 뭐 살 기회도 안 주고 올리죠. 거의 살 기회도 안 주고 올렸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급락시킨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 지점은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은 반드시 한번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 정도 구간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차트충입니다. 차트충. 예, 차트충이에요. 이 정도 되면 반등 한번 나왔다가 가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식에서 차트를 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면 매수세는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수세 때문에 나중에 한번 몰리면은 올라와요.